1902년 당시 사탕수수 농업이 발달한 하와이에서는 값싼 한국인 노동자를 원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소속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서 활동했던 알렌 선교사. 고종 황제를 만나 하와이 이주 추진을 요청합니다. 백성들을 하와이로 보내서 국외 영토를 개척해 자국민 이주와 정착을 촉진하는 사업과 신문화를 도입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최초 이민자 121명 중 50명은 인천 내리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존스 목사님이 교인들을 설득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미국으로 이민 가면 지금 어려운 조선 땅보다는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전도사님들도 같이 파송하고 거기 선교사님을 임명해서 그래서 하와이에 정착하면서부터 한인교회가 생기게 됐고 1903년 11월 예배를 드린 최초 한인교회 한인감리교 선교회를 시작으로 이듬해는 미국 본토 LA 한인연합감리교회까지 한인교회가 세워집니다. 나라별로 이민자 수 제한을 두던 미국은 1965년 이민자법 개정과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문을 열었고 한인교회는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89년도에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정책이 펼쳐지면서 굉장히 누구나 이제 해외를 갈 수 있는 문이 열려서 그때 왔던,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을 때하고 이민 교회가 성장했을 때가 시기가 거의 맞물립니다. 2013년 4,323개로 정점을 찍었던 미주 한인교회.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1989년 미국에 들어온 송정명 목사. 그 당시 교회는 이민자들이 길잡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직장을 구해주고 자녀들의 학교를 입학시켜주고 모든 과정들을 교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소셜 디파트라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겸해서 다루는 여든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정착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 또 신앙도 얻을 수 있는. 또 LA나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좀 시카고나 이제 뉴욕이나 애틀랜타 같이 미 전역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퍼져나가면서 한국 사람들은 유일하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조금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지역에 또 다시 교회를 하나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차차차차 이제 늘어나게 됐고. 하지만 2022년 현재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주요 10개 주 한인교회 숫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한인교회가 분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한인교회를 돌아봤습니다. 1908년 설립돼 100년 넘은 역사를 간직한 탈봇 신학대학원. 탈봇 신학교 신약학 벤신 교수는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이자 한인교회 연구 전문가입니다. 교회 방문에 앞서 그를 만나봤습니다. Yeah, unfortunately, a lot of second generations do not understand the culture of first generation Korean Christianity. And so rather than trying to understand, they feel like they can't work things out. So they think if they church plant or leave, that they would have a better understanding. 벤신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한인교회 위기 요인으로 세대 차이를 지목합니다. 성인이 돼서 미국으로 이민 온 1세대와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와 미국에서 자란 1.5세대, 그리고 한국인 부모를 뒀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 특히 1세대와 2세대는 문화와 언어를 포함해 심각한 세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한인교회에서는 언어로 예배와 세대가 나뉩니다. 한국어가 편한 이민 1세대는 코리안 미니스트리, 즉 한국어 예배를 선호하며 KM이라고 불립니다. 반면 영어가 편한 2세대는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즉 영어 예배를 선호하며 EM이라고 불립니다. 벤신 교수가 쓴 한인교회 관련 저서. 이 저서에 따르면 대부분 한인교회는 공간부터 운영까지 1세대 KM 위주로 운영됩니다. 먼저 공간 대여 형태. 1세대가 운영하는 교회 일부 공간을 2세대가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듀플렉스 형태로 언뜻 보면 1세대와 2세대가 공존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1세대 교회 리더가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If one generation tries to force the other one to be like them too much, that's when problems happen and conflict. And so especially younger people, if they're forced to do certain things that they don't want to do, they're going to say, oh, I'm done. And then that's why they leave. 실제로 그럴까? CTS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해 사상 최초로 발표한 한인교회 관련 설문조사. 미국 전역, 자녀가 있는 한인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대상자 반 이상이 자녀와 같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모 연령이 올라갈수록 따로 신앙생활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따로 신앙생활하는 자녀 중 27.6%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약 절반은 미국 교회나 다민족 교회, 2세대 EM이 중심인 교회를 다닌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다음 세대가 한인교회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크로스뷰 팀은 뉴욕 교회를 직접 찾아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세대 이탈을 유발하는 세대 갈등 요인으로 문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문화란 구체적으로 뭘까? 한 청년을 뉴욕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영어권 청년들이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처럼 챙겨주시는데 뭔가 영어권 아이들은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본인들의 어떤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요. 본인의 의견이 교회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청년이 돼도 1세대에 종속된 2세대. 결국 다음 세대는 한인교회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찾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한인 교회가 아닌 뭐 미국 교회를 간다던가 이제 그런 조금 본인이 익스프레션 할 수 있는 곳을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막 주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한인 교회 안에가 아닌 교회 안이 아닌 본인의 어떤 공동체를 다시 찾아가는 상황이 조금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컨퍼런스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더 만나봤습니다. Authority and leadership. Communication. Culture. Culture. Communication. Culture. I would say culture. So I mean, yeah, definitely over my years of serving, there's been a lot of students who've left the Korean immigrant church, and mostly it comes down to this idea of them not feeling like they're heard or they're valued. I do have a few friends that, like me, grew up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and unlike me, have decided to go to a church that is more multi-ethnic or perhaps even white-dominant church. 세대 갈등이 결국 한인교회 다음 세대 이탈까지 이어진다는 청년들. 다음 세대를 이끄는 사역자들 생각은 어떨까? 한인교회만의 세대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하시는 분? 예. 그럼 그 세대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예. 네. 문화 차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인가요? He was born and raised here, and so the American educational system, they value raising questions and speaking up. And he genuinely had a question, right? He wanted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that was going on in the church, and so he asked the question. But then it kind of, it was received as a little bit maybe disrespectful or rebellious even, or rocking the boat unnecessarily. 한인 교회만의 예배 문화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I don't know if I can come, but that's received as,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Like, I slept at church, like Korean-speaking pastors and church leaders feel like, oh, you English speakers, you guys are spiritually weak because you can't get up and not sleep and do it like us, and maybe that's fair. But yeah, 새벽 기도 is a big thing. 한 사역자는 예배 외 업무와 관련한 어려움도 고백합니다. Phrase, I guess, the biggest thing is just with no clear job description, without any kind of lack of vision or any direction,
Whereas in the Korean, it's just you have to do it, and there's really not much of an option. 이들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 시선도 더 이상 한인 교회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It's the same thing here. It's just that the U.S. is much more of a racialized country, and the majority population is white folks.